두 번째 그 인팩트의 또 역할은 뭐였냐면 얘가 앞뒤 다른 표현 같은 내용이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환언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였어. 말씀 원자 바꿀 환자에서 말을 바꿔서 같은 내용 두 번 얘기해 주기야.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건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문제 풀이하고 직결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빈칸 추론이나 글 순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휘도 마찬가지야. 결론을 얘기하면 요거지.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앞뒤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어야 돼. 표현은 바뀌어도. 한번 내용을 볼게. 여기까지가 주어지? 내가 한 번에 못 가겠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앞에서 끊어주면 돼. 주된 철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판매라는 개념의 철학적인 변화는 왔다. 언제? 산업사회가 더 풍족해졌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보다 뭐 경쟁적이고 블라블라 이렇게 있잖아.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1940년도 50년 이런 거 사실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돼서 앞에 거 위주로 했지만 하여간 뭐 저런 상황적 사항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해졌을 때 판매라는 개념의 변화가 일어났다가 주제가 주어진 상태야. 여기까지 되니? 사실 이런 거나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지리적으로 확장됐다는 게. 왜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지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물건도 팔고 그러잖아. 우리 애플 쓰는 게 그런 거잖아. 뭐 상업적으로 풍부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저렇게 사회적인 어떤 거래 같은 게 늘어나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판매 개념의 변화가 생겼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강요를 했어. 사업체들이 더 가까운 소비자지? 구매자하고 고객이니까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강요를 했고, 그 다음에 얘도 중요했었던 건 인턴. 요게 결과였잖아. 다시 차례로 결과로요. Turn is my turn. 그래서 내 차례야 하는 거니까 다시 차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체가 깨닫게 만들었대. 뭘? It was not enough. 부정은 항상 중요하다. 그지? 충분하지가 않다. 이 합리적인 가격은 싼 가격, 저가로 양질의 물건을 생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에서는 요 1번의 추론의 근거는 없어. 그래서 항상 이 어휘 같은 경우 추론의 근거가 앞뒤에 있거든. 대부분 뭐 드문 경우에 뭐 주제문 여기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 뒤에 저거에 근거가 나올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인팩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근거를 줄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결국 지금 판매 개념의 변화인데 싼 값의 양질의 물건을 만드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더 필요한 상황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in fact 나왔지? It was equally essential 하면 똑같이 필수적이었다. 중요하다는 얘기지? 좋은 말이지. 제품을 deliver, 전달하는 게 어떤 제품이면 고객이 정말로 원했던 제품.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게 독해적으로 중요한 거 헬리폴. 이게 뭐야? 예시지, 예시. 그럼 이 직전 문장이 강조 플러스 예시 직전이니까 주제문? 그치? 얘가 topic sentence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 이거랑 도대체 왜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잖아. 저가의 품질 좋은 제품만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필요해졌고, 그게 이제 판매 개념의 변화가 된 거잖아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됐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좋은 말이 나와야 될 거고, 이게 고객과의 가까운 관계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알리면 당연히 고객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헨리포드, 또 물론 여기서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이 사람이 그의 되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 이제 모델이 되겠지. 이거를 한 가지 색깔로만 팔았대. 오직 1908년에 요때는 저거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이야. 그러나 역접이니까 흐름 바뀌는 거 아니야?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불가능. 왜냐면 고객님이 원하는 제품은 검은색이 아니거든. 그거잖아. 그래서 이 사회의 모더나이제이션, 근대화라는 거는 마케팅 혁명을 이끌었는데, 아, 이게 지금 마케팅 혁명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관점을 strengthen, 강화시키는 어떤 관점, 생산이라는 것이 그거 자체의 수요를 창출한다, 만들어낸다,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 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한번에 답이 된 거지. 이게 좋은 말 나오면 안 되고 여기가 부정적인 말 나와야 되잖아.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라는 관점을 깨부셔야 되겠지. 뭐 바꿨다든지 변화를 했다든지 뭐 제거했다든지 해서 한글에서 뭐 파괴했다? 해서 뭐 destroy? 뭐 이런 말이 바꿀 수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제거했다 하면 뭐 eliminate도 되고 뭐 아니면 약화시켰다, 뭐 weaken도 되고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은 다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문맥상. 그다음에 고객 그리고 그 고객님의 다양하고도 종종 복잡한 욕구에 대한 그 욕망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초점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판매 개념의 생각이 변하는 고객의 욕구 충족이 바뀌었겠지. 그냥 말 문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얘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얘가 맞구나라고 판단한 거였고 예시에서 4번이 답이 된 건데 그럼 얘는 주제문은 뭐라고 봐야 됐어? 아까 우리가 얘를 topic sentence라고 보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산업사회가 좀 더 풍족해지고 부유하게 되면서 판매 개념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변화되었다. 뭐 그게 유지가 되겠지. 이해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인데 우리가 요약을 위해서 한 3등분 정도 나눠보게 되면 일단 확실하게 갈리는 거는 topic sentence 다음에 나오는 요 예시 있잖아, 예시. 이거 확실하게 나눌 수 있겠지. 여기 깔끔하게 뭐 딱 떨어뜨려 놓고 물론 여기 재진술이 나오긴 했지만 그 윗부분은 우리가 요거 인팩트 있는 문장하고 직접 문장하고 같은 말을 표현을 바꿔서 2번 해준 거니까 여기 뭐 도입 부분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되지 않겠어? 그 앞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던져놓은 거지. 어떤 변화? 뭐 이렇게 됐대. 예를 들어줄게. 뭐 이렇게 3등분 정도 나눠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되겠다고. 이해되겠니? 일단 뭐 얘는 인팩트는 요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인과관계로. 자, 인과관계는 그 순서상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 여기가 주제문이 되거나 이걸 중심으로 주제를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일단 연결사를 꼭 알아야 되겠지. 역시 여기 연결사 단어니까 앞에 부분 요거 앞문장은 원인이 되겠고 여기 뒷문장은 결과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단어 뜻은요. 요건 다 이제 뭐 그래서 따라서가 되겠고 accordingly가 뭐 이에 따라 정도 되겠지. 따라서 그 다음에 뭐 결과적으로고 for this reason이나 for these reason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 그대로 하면 이러한 뭐 이유 때문에가 되겠지. 이 전치사 for가 이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주자면 앞에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for this reason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또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얘가 얘를 얘기하는 거야? 원인 문장이지? 이걸 원인이라 이런 이유잖아. 그럼 당연히 원인 뒤에 나오는 게 결과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좀 애매하잖아? 그러면 시간의 순서에서 먼저 발생한 게 원인이고 나중 발생한 게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무슨 약간 모호하면 이게 먼저 발생한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결과잖아. 결과가 먼저 발생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거든. 요 두 가지.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나는 요거를 외우라고 하거든. This is why나 that is why는 therefore로 외워 그냥. This is because나 that is because 그냥 because라고 외워도 되는데 저것도 이제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앞에가 이제 이쪽에다 써주기 이거는 또 문장이 있다 이렇게 끝났어. 뭐 this든 that이든 경우에 따라 콤마하고 which is why라고 나오기도 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장이 이어질 거 아니야? 그럼 보통 해석은 한글 해석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라고 돼 있어. 좀 헷갈려. 무슨 얘기예요? 이 this가 가리키는 여기서 앞문장을 얘기해요. 이거랑 비슷해. 그 다음에 우리 비동사는 항상 equal이란 말이야. equal. 그 뒤에 있는 애랑. 그럼 이 앞문장이 why, 즉 여기가 원인이야. 그럼 당연히 뒷부분에는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this is why를 그냥 저렇게 therefore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그 1학년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야.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또 뭐 이걸 강조를 하셨대.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앞에 문장이 원인 문장이 있었다. 이렇게 뭐 A라는 문장이 있었다 칠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this is why 하고 결과 문장이 나올 거야. 여기가 B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요거를 있잖아. 여기가 이제 이거는 this is why냐, this is because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좀 약간 바꿨어.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This is because가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똑같이 y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잖아. This is because가 되죠.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니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면. 오케이? 이거 충분히 이해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게 그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태풍은 뭐지? 바닷물 기온이 뭐 26도 이상인 데서만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그래서 적도 지방의 어떤 태평양 같은 데 있지? 뭐 이런 데서만 그래서 발생한다. 태풍이. 이게 앞으로 적도 지방 뒤가 일정 온도 이상에서만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소대구문, 서치대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저것도 뭐 구문이지? 저거 소대구문 우리 이번 시험범위였던 거 아니야? 1학기 때. 그지? 얘는 소하고 서치가 있어. 그럼 소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서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고 that은 접속사다라고 겁나 얘기를 했었지. 부사절 접속사간. 그래서 얘는 해석상으로는 앞에가 원인 문장, 뒤가 결과 문장.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석할 때도 요거 that을 그래서라고 말을 꼭 넣으라 했었지. 매우 뭐뭐 해서 하지 말고 매우 뭐뭐 하다. 그래서 이거 하다라고 인과관계를 꼭 띄워주는 걸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 콤마 소댓이라고 하는 건데 문장을 가고 콤마가 있는 소댓이 있고 콤마가 없는 소댓이 있는데 확률상 콤마가 있는 소댓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therefore이에요. 원인 결과인데 이게 가끔 드물게 좀 해석상 어색한데 이걸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드물게 5% 정도 이것도 원망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이게 섞어 쓸 수도 있거든. 원어민들도 못 보면 잘못 쓰는 거지. 근데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거랑 비교를 하면 콤마가 없는 소댓구문 있어. 뒤에는 문장이 나오는 거야, 소댓.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콤마 없는 경우는 첫 번째 거의 대부분 95% 뭐뭐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좀 어색한 거야. 그러면 역시 이것도 therefore 그래서라고 해야 되고 소댓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that은 항상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이렇게. 그 다음에 투투 같은 경우도 이건 여기다 표시할게. 투투는 앞에가 역시 원인 문장 매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가 결과 문장 그 결과 투부정사일 수 없다라는 애를 부정으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다. 이거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이거 할 수 없다. 그게 중요했었다고.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뭐 여백이 좀 짧긴 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밑에 35페이지 밑에 문제를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 뭐 같아? 마지막 문장? 왜? 궁극적으로. 궁극이니까?
뭐 사실 일리가 있네. 왜냐면 이제 ultimately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문적으로 이게 뭐였어? 우리 1주차에서 했었던 이게 어떤 패턴? 우리 그 2학기 중간고사도 나오는 강조 구문이니까 일리가 있어. 자, 일단 처음에 goal-oriented mindset can create a yo-yo effect이 나왔는데 이거는 외워줘야 된다. 명사가 있고 oriented 이렇게 하면은 뭐뭐 지향적이냐. orient가 지향하다는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그 마인드세트는 뭐니? 정신자세, 즉 애티튜드,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건 써주는 단어는 조금 외워. 많이 나오니까 굳이 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요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요요 효과 뭐래? 이렇게 되는 거야. 개념이야 개념. 그럼 이게 뭔지 풀어줄 거야. 그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일단 그렇구나. 무슨 효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A라는 효과구나. 이 정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many runners가 뭐니? 이게 독해를 봤을 때 예시 아니요. 그치? 야, 구체적인 직업명, 그지? 달리는 사람, 그잖아. 주자들. 얘네들은 work hard for months.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해. 노력을 하겠지. 경기 나가려고. 자, 그런데 역접이니까 여기서 뭔가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나오잖아. 항상 역접 나오면 중요하잖아. 초반에. 근데 as soon as they cross the finish line, 걔네가 결승선을 넘자마자 걔네는 stop training, 훈련을 중단한다. 무슨 말이래? 경주는 더 이상 거기 있지 않다. 걔네를 동기부여하려고. 여기까지 딱 봤어. 예시가 끝난 거잖아. 아, 이게 요요 효과? 그치? 그리고 goal oriented mindset 같은 경우에 요거 있잖아. 그럼 예시에서 요거 해당되는 게 어떤 거야? 이거잖아. 결승선을 딱 끊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목표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할 이유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꼭 뭐 너무 맞추지 않더라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은 들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이게 문제잖아, 문제. 그렇잖아. 우리가 학교 시험 공부를 치면 중간고사를 목표로 겁나 열심히 했는데 중간고사 딱 끝났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공부 안 하고 놀잖아. 우린 다 그럼 이건 대부분. 그렇지? 그래서 더 나와. 이제 다시 일반화된 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문제구나, 프로블럼이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고 원래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목적이 뭐라고? 뭔가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라면 두 가지 결말 중에 하나로 끝난다고. 100%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 줄 니네 몰랐지? 라고 문제를 상기시켜줘서 알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해결책을 주는 경우도 있어. 둘 중에 하나의 무조건 결론은 얘는 당연히 뒤에 이제 봐서 알지만 이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problem solution 구조라고 해요. 문제 제기하면 답을 줘야 돼 이거 보통. 근데 문제만 알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다시 일반화된 걸로 모든 너의 열심히 일하는 것이 특정 목표가 집중이 될 때 what is left? 뭐가 남겠냐? 너를 push forward, 앞으로 밀어붙이는 게 네가 성취하고 나서 없다잖아. 그래서 this is a 요거 하나 보려고 찾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지? 그래서 이거 테일폴로 가라고 해서 뭔만 이유이다 하지만 훨씬 복잡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finding themselves, 발견해 자기들 자신이 되돌아가는 것을 걔네들의 낡은 습관, 오래된 습관으로 목표 성취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되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요요 효과라는 말을 쓴 거고 요요 뭔지 알지? 이렇게 하는 거 그지? 그거는 다 돌아오는 거. 그래서 저 말을 썼구나. 그럼 이제 요요 효과 뭔지 알겠고 요요 효과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잖아. 그렇지?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을 가지고 좀 푸는 게 글을 읽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지. 빠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것의 목적은 경기를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형성하고 만드는 것의 목적은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true long-term thinking, 진정한 장기적인 사고는 goalless thinking이다.
골레스 띵킹? 목표가 덜 들어간 사고라는 거야. 근데 문맥에다 맞춰야 되겠지. 이건 사전 찾아도 안 나와. 즉 문맥으로 봤을 때 골레스 띵킹은 골 오리엔티드 마인드셋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개념이 되겠어? 상대 개념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한글 해석도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저거 반대 개념이 되는구나.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이거지? It's not about, 그것은 이거에 관한 게 아니다지. 어떤 단 한 번의 성취에 관한 게 아니고 그것은 뭐에 관한 거다? 끝없는 개선과 지속적인 개선의 순환에 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너의 헌신이다. 너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모아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3번에 걸쳐서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골레스 띵킹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가 결국 골레스 띵킹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경기를 계속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순환이라는 게 진짜 반복되는 거지. 끝없이 개선하는 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지? 그렇게 하려면 그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과정에 대한 너의 헌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발전이 될 거거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이거를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게 goalless thinking이란 말,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 방식이 뭐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상대 개념이야. 여기는 경기 이기는 거하고 경기 지속하는 거는 얘는 목표 지향적인 거고 이건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거하고 문맥으로 반대로 구분해서 할 수는 있다. 됐어. 그래서 요지는 뭐 지금 다 나왔지. 한 방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니까 뭐 시스템 쌓아가지고 계속 해놔라 뭐 그런 거 아니야? 성공하고 발전하려면. 그래서 1번 딱 나왔네 얘기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게 밑에 있는 거 대충 조합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2번은 그냥 아니고 결승선은 예시 안에 있는 말이니까 내용이 설사 맞아도 틀리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없는 말이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 우리 눈으로 보고 찾아야 되는 거니까 4번도 뇌피셜, 5번은 반대되는 선택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위해서 얘를 한 3개 정도로 구분을 해보자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어? 일단은 그 우리 문제 제기한 파트 있잖아. 그지? 크게 봤을 때 문제 제기한 파트를 좀 쪼개서 위쪽으로 날려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골레스 띵킹 얘기 나가. 사실 크게 보면 이제 두 등분 정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사실 이거 좀 애매하지. 왜냐면은 여기 그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도 나오고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거 두 개를 계속 비교를 했잖아. 여기도 똑같이 비교를 했으니까 쟤는 같이 붙여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처음에 그 요요 효과, 목표 지향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예시 파트까지만 쪼개서 한 묶음으로 도입 파트로 가지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나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하나로 그냥 가자. 이렇게 연결사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문 자체, 진짜 주제문 얘이긴 하지만 그지? 이거 하나만 떼서 하기엔 좀 그렇잖아. 얘는 그래서 이쪽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3등분을 나눴을 때는 이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으네. 공부할 때. 서머리가 요약이고 컨클루전 결론 유도하는 건데 여기까지 요거가 다 요약의 연결사지. 여기 요약. In short에서 짧게 줄여서 말하자면이지. 요게 그 풋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데 요 풋 자체가 그 say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 뜻이요. 그거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simply put이라고도 해. put simply라고도 하고 얘를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교과서에서도. 다 같은 거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약. 그럼 요약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요 위치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 게 단락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요 예시로 나온 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요약의 연결사가 뭐 한 중반 정도의 여기 요약의 연결사랑 있을 때랑, 그지? 그 다음에 후반의 요약의 연결사랑 있을 때랑
뭐가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겠어? 당연히 여기가 되겠지? 이거는 이만큼 길게 얘기한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니까 주제문이 되겠지. 결론도 마찬가지죠. 후반부에 나와야 되겠지? 요약이나 결론은. 근데 중간 정도가 나오면 주제문이 아닐 확률도 있어. 그냥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다. 실제 하고 싶은 거는 이쪽에 나올 수도 있어서 얘도 위치가 저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한데, 언더홀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도 다 일반적으로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우리가 주제문은 일반화한 문장이잖아.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왜 문장의 종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제네럴한 포괄적인 일반적인 문장이 있고 스페시픽 좀 더 세부적인 문장이 있으면 이쪽이 주제문이었잖아. 그걸 이끄니까 당연히 일반화시키는 포괄적인 문장이 주제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결론 내자면 뭐 이런 방식으로 이런 관점에서니까 저것도 일반화를 시키는, 즉 결론을 유도한다는 게 일반화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이쪽에선. 자, 그래서 그 밑에 짧은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오늘날 organic food, 유기농 음식은 does cost more than conventional food인데, 요 does가 하는 역할은 뭐야, 해석적으로?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거지. 우리가 이제 강조 구문에서 강조할 수 없는 게 동사인데, 동사 강조할 때는 동사 앞에 do, does, did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게 강조 구문이라. 원래 문장은 이게 3인칭 단수라서 cost였을 거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 거지. 뭐 해석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유기농 음식이 기존의 음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 컨벤셔널은 기존의 종류라는 뜻이요. 원래 있었던. 글감은 organic food인가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wonder if, 궁금해한다. 기말고사, 그지?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유기농 음식의 extra cost, 추가적인 비용이 worth the price, 가격에 가치가 있는지. 비싼 거 왜 그렇지? 이건데, 요약이 여기 하나 나오긴 했지. 그래서 이거 본 거지. 요약을 하자면, yes, it is. 그렇대. It is worth the price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길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입장이 일단 나오긴 한 거야. 유기농 음식은 추가 가격의 가치가 있어 라고 주장을 일단 얘기는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유기농 돈 쓸 가치가 있어 라고 이 사람 얘기했잖아. 일단 그렇구나 하잖아. 내가 이거 보는 입장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유기농이 좋다, 돈 많이 쓸 가치가 있다라고 이 사람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럼 내가 그 글을 읽는 입장이면은 생각이 딱 들어야 되지 않냐? 이유가 나와야지, 이유. 그치? 왜 저게 가치가 있는 거야 정도는 생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유를 당연히 드러내겠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상식적으로 이유가 있다잖아. 유기농을 구매할 되게 이유들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요걸 이제 우리가 열거 항목 내포라고 하지. 요 열거 항목이 들어간 문장은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아. 나는 여러 가지 여름 과일들을 좋아한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딸기 여름 과일 아니지? 수박, 무슨 또 포도, 이런 거 여러 가지 적어도 2개 이상 나열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열거가 들어가면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얘는 주제문을 하나만 고르세요 하면 열거 항목이 들어간 이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USD 뭔가 알 수 없는 미국의 무슨 조직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인용 예를 들어서 보충 설명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주제문. 그럼 주제는 다 나온 거야, 안 봐도. 제목은 뭐야? 유기농 제품 비싸지만 사야 되는 이유들이 될 거 아니야. 제목을 한번 볼까? 그래 있는지. 푸드 스타일은 아니지. 음식 못 내는 걸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잖아. 그
다음 2번은 무슨 내추럴 다이어트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음 3번은 미트 자체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될 말이었지. 이게 벌써 우리말로 통념. 심화는 고대 그리스 이런 거 나올 때만 아니고 대부분은 잘못된 상식, 통념에서 통념 꼭 기억해줘야 돼. 미트 통념. 통념이란 말을 좀 익숙하지 않은가 혹시? 통념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응? 뭐라고? 응? 학력이 뭐예요? 아, 그 친정 이거지. 통념. 이거 기억해줘야 돼. 이게 왜냐면은 이 사실 뭐 저번에 미스트루스 해가지고 얘기하게 됐었어. 통념의 정확한 정의는 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그러니까 보통 필자는 처음에 통념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보통 통념을 좀 우리가 공감이 되거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필자는 꼭 역접으로 뒤집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온 다음에 왜 그런지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거랑 같은 의미가 아까 컨벤션 있었지?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이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통념을 얘기해. 다른 말로는 뭐 misconception 뭐라고 해도 되고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해도 되고, 통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꽤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misunderstanding이나 myth 정도는 꼭 알아야 돼. 통념, 잘못된 상식이요. 그러니까 3번은 그냥 무관한 얘기야. 통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quiet farm with natural appeal. 그냥 무관한 얘기야. 조용한 농장이라니. 5번은 organic은 정말로 worth the price. 가격에 가치가 있다. 5번이잖아.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원래 이제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20초 정도 컷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분석을 해봐야지 네 실력이 느는 거니까. 내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의고사만 보고 그냥 끝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선택지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선택지가 어려우니까. 뭐 하여간 볼게. 이유가 많대. 그러니까 organic food, 유기농 음식, certified under USDA regulation. 요거 이제 수식어로 그 PP 좀 확인할 수 있다 했지? 인증된 이 USDA 뭐 규제 하에서 미국에 이제 무슨 농산물 다루는 뭐 이런 기관이잖아? 얘네들은 생산이 된다? without synthetic pesticide, fertilizer, antibiotics, growth hormone, feed made from animal part,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럼 일단 다 안 좋은 거야, 얘네들이. 선생님, 이거 개별 단어를 다 알아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 1학년 단어 이게. 이거 신테릭 합성에, 그리고 페스티사이드는 살충제, 페스트가 이 단어를 따로 기억해줘. 페스트 자체가 단어요. 얘가 좀 쉬운 말로 harmful insect이야. 해로운 곤충이고, 사이드가 킬, 죽인다는 뜻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곤충 죽이는 게 페스티사이드고, 퍼릴라이저 본 적 있어? 한두 번 좀 앞에 문제 풀면서 비료, 이거 항생제지? 엔타이바이오렉스, 이게 항이야. 한자 표현으로 반하다, 대항을 안티. 요게 생물할 때 생이야, 바이오. 그 다음에 요게 틱스가 항생제,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 그리고 동물 파트 부분에서 만들어진 사료가 되는데, 피드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미국소 수입 금지할 때 이제 논리가 뭐였었냐면, 실제 뭐 그렇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소를 사료를 만들 때 소의 그 내장을 같이 섞어서 소의 사료를 만들면 그걸 먹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다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얘기죠. 이해되니? 소의 내장을 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건조시키면 이제 먹을 게 되는데, 그걸 소한테 다시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 치면 인간은 인육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소가 지 동족의 그 내장을 먹는 거.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없다잖아요. 그지? 하여간
all of each.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석적으로 콤마하고 all of each잖아.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그것들 중에 모든 것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것 해서 콤마 다음에 있는 꼭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지. 그 모든 것들은 are questionable. 질문을 던질 만한 것들이래. 즉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들이야. 너의 건강에 when it comes to, 이거 많이 봤던 거지? 관해서지. 됐어 이거? 여기까지? 문법 얘기하면 길으니까 하여 이런 거 없는 거, 그지? 아, 그럼 유기농 음식은 건강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안전한 것으로만 만들어진, 즉 인증된 애들이구나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애들한테 사실이야. 그렇지, 애들한테. 애들 어떤 애들?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민감하다고. 이런 건강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들. 그리고 pregnant, 임신한,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여성들. 얘네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패선, 전달하겠지. 누구한테? unborn, 아직 태어나지 않은 fetus. 신생아지, 뉴본, 새로 태어난 애들, 얘네들한테. 이게 뭐 여러 가지라고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글을 잘라내서 그런 거지. 사실 이거는 건강 얘기잖아. 그지? 근데 다 건강 얘기인데, 뭐 뒤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걸 굳이 이 안에서 유의미하게 잘라보려면 reasons라고 줬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취약 계층한테는 특히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뭐 열과한 느낌으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그 우리가 내용을 3등분으로 나누면 저게 주제문이었던 거 이거 형광펜 하면 되잖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형광펜 주제문. 그러면 얘를 일단 요약의 연결사를 기준으로 앞에를 뭐 짧게 요약해서 답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주제문 있지? 요거서 한번 자를까? 그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 이거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가져야겠네. 차라리. 이해되겠니? 여기? 이게 사실 이게 다 건강 얘기잖아. 그러니까 굳이 나눌 필요 없어. 주제문을 본론 파트에다 넣어주면 되는 걸로. 됐어? 이거? 자, 그래서 여기는 위에 글씨도 읽어보면 이 결론이나 요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지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두 번째가 뭐 중간 정리했다는 게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제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비교 비유로 가볼게. 이것도 중요하지, 비교 비유. 자, 일단 비교나 비유는 대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공통점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 얘는 비슷한 거. 대조는 차이점, 그거야. 매우 많이 나오고 21번 함의초론이나 뭐 빈칸초론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지. 근데 결론은 일단 처음에 4개 있잖아. 얘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모르는 사람 쓰면 돼. 마찬가지로인데 얘가 역할이 2개가 있어.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유사한 사례를 추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비교나 비유를 통해서 요지 제시. 그지? 여기가 유사예를 추가할 수도 있고,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그러니까 위에 거는 또 뭐 나는 과일들을 좋아한다, 딸기를 좋아한다, 뭐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에는 뭐 겨울 과일은 귤을 먹어야지, 귤도 좋아, 뭐 이런 느낌이라면, 밑에 거 요지 주제문이 중요하잖아. 이건 이런 느낌이야.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잘 먹고 잘 산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인간 얘기하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동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빗대서 얘기한 다음에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구문적으로는 일단 요거 기억을 꼭 해줘야지. Just as A, so B에서 앞에 부분은 A 한 것처럼 A나 B는 문장이요. 마찬가지로는 말 넣어도 더 좋아. B 하다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강조를 해주는 요지가 되겠고, 앞에 여기가 비유가 되겠다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B하다. 그럼 밑에 볼게, 예문을. 화가가 다양한 색을 선택하는 것처럼 걔네 예술 작품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또한 작곡가는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선택을 한다. 걔네 음악을
창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시 문장은 화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작곡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핵심을 보는 거. 자, 그래서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빈칸 어떻게 하는 거야? 빈칸에 추론공을 꼭 찾아가지고 한글로 채운 다음 선택지 고르는 거였었어. 꼭 그런 방식을 취해서 해봐. 이게 좀 전에 본 게 나왔지? Just as A, so B 이지. 선생님, so가 어디 갔어요? 생각 가능하다니까? 여기 so. 이것도 생각 가능하고 접속사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 도시에서처럼 두뇌에 어떤 이웃도 빈칸하던데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 꼭 그 시험 볼 때는 컴사로 표시를 빡 해줘야 돼. 빈칸에서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오는 게 저 부정어 놓쳐서야. 그럼 빈칸하지 않다요. 두뇌 이웃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의 근거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하나는 앞에 가면 도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도시와 마찬가지로 두뇌도 똑같다는 건 그래서 두뇌 교섭부터 시작할 것이고 빈칸은 주제문이니까 여기서 근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뭐 주제문 한 번 주고 끝내겠어? 당연히 보충 설명이 있으니까 밑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연결사 뭐 이쪽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위에 올라와서 그러면 도시가 어떻단 얘기냐라는 도시를 찾아볼게. 봐, 처음부터 think of the brain as a city. 그지? 두뇌를 도시라고 생각해봐라. think of A as B, A를 B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그거 아니야? 처음부터 비유를 딱 줘버렸네. 자, 네가 if you were to look out over a city 여기 우리가 가정법을 당장 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도 라고 해석하면 돼. 네가 혹시라도 도시 위에서 밖을 내다본다면 룩아웃이니까 뭐 조망하는 거지. 그리고 물어본다면 Where's the economy located? 경제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너는 no good answer to the question. 질문에 좋은 답을 얻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도 모두를 생략한 거기는 해. 우리 기말고사 시험법이긴 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 이게 나라의 법비 고민이지 이게. 대신에 이게 아니라 대신에 여기가 내용상 중요한 거잖아. 경제는 이물지 발생한다. 그거 중요하겠네. 이게 아니라 이거다잖아.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든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1차 근거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 대시라고 하는 거 이거 다 그냥 보충 설명하냐 이게 여기까지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from A to B 여기 from A to B 뭐 여기에서 저기까지. 그리고 so it is with the brain's operation. 그것은 두뇌의 작동과 마찬가지다. it is with 이게 마찬가지라고 한 단어로 외워야 돼. 그래서 it doesn't happen in one spot. 한 장소에서 그 두뇌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신에 뭐다 이거잖아.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결국 모든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니까 이게 이제 뇌의 구성 요소일 거 아니 이웃들이 상호작용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부정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보자고. 상호작용한다 라고 해보자고. 그럼 봐봐. 여기를 그냥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돼? 이 문장 해석이. 앞에 얘가 부정했으니까 두뇌의 모든 이웃들이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가 되잖아.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상호작용한다의 반대말 있잖아. 상호작용 연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이나 단절되어 있다라는 이 말이 들어가야지 단절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알면서 틀려요. 이게 보통.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근거를. 자, 두뇌하고 도시에서 모든 것은 또 나타난대. 그지? interaction 또 나왔지? 상호작용 between resident 거주자들 사이에서 모든 스케일 규모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똑같이 한 번 더 나왔어. 그지? 그래서 빈칸은 근거를 이렇게 찾아서 밑줄을 치고 한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찾는 거야. 단절되어 있다. 단절 어딨니? operate in isolation 가능한 거지? 고립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연결돼서 작동한다니까. 빠른 변화로 고통받지 않는다. 그냥 무관한 얘기고 두뇌의 모든 구역들은 경제적 요소를 담지 않았다. 닮았잖아.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economic element를 닮았다라고 하면 답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거를 빼면 되니까 부정을. 그래서 반대말을 준 거니까.
그지? 체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뭐 나온 적이 없고, 그지? 체계적으로 작동하겠지, 뭐 이렇게 되려면. 그 다음에 5번이 매우 매력적인. 이거 5번 걸렸으면 일단은 내용 파악은 된 거다. 근데 반대 선지지. 서로 상호작용 한다잖아, 원래 내용. 하지만 저기 낫이 있으니까 상호작용이 하지 않는다가 돼서 5번이 매력적인 오답. 5번 고르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근데 5번은 꼭 그거는 이걸 꼭 표시를 해야 돼. 그 중요한 문장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이런 거는 나도 실제로 문제를 볼 때 이런 거 표시하면서 보거든? 헷갈리거든. 왜냐면 순간 그걸 간파하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왔어, 저스트에서. 기차가 물질, 재료가 되겠지? 재료를 가지고 온대. 도시 안으로, 텍스타일도 뭐 재료겠지? 직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저 직물들은 처리 또는 가공이 돼요. 경제 안으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the raw electrochemical signal, 이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인, 여기서 자르면 되지, 전기화학적인 신호, 무엇으로부터? 감각기관들로부터의 전기화학적 신호가 여기서 재료에 해당하는 게 transported along superhighways of neuron, 뇌의 신경세포지 뉴런, 그것의 초고속 도로를 따라서 이동이 된대. 뭐 도시 안으로 재료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빗댄 걸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뭐가 돼? 처리가 돼야 되겠지. 두뇌로 왔으니까. 처리가 되는데 경제로 처리됐다는 거는 뭐 작용하기 위해서, 펑션, 기능하기 위해서 처리가 된다 정도 말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뇌로 옮겨지면 거기서 그 신호들, 가공되지 않은 신호가, 그렇지, 처리를 겪는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겪는다. 뭐로의 변해? 우리의 conscious reality, 의식적인 현실로의 변화를 겪는다인데, 여기서 질문이 좀 있었거든.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얘기냐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그 두뇌 얘기로 보면은 우리가 이 sensory organic 감각기관이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니네가 지금 칠판을 보면서 시각이라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문자를 보잖아. 하지만 이게 문자가 뭐다라고 의식적으로 딱 깨닫는 건 어디서? 눈이 아니라 두뇌에서. 뭐 그 얘기야, 이게. 그지? 들어와서 두뇌에서 다 처리를 한다는 걸로. 감각기관에서는 인식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되게 중요한 얘기, 이것도. 이게 다 필요한 개념이라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영어도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 자, 보다 보면 나중에 다 그 말이야. 다 같은 얘기 반복해서 쓰니까. 그럼 얘는 나누면 일단 크게 봤을 때 2개 정도 나눌 수 있겠지? 도시 얘기 끝나고 두뇌 얘기 시작되는 거 있잖아. 여기서 무조건 나눠줘야지. 이거 안 나누면 안 되겠지? 2개 정도 나누는 게 적당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 분량적인 것 때문에 3개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주제문이 빈칸이었었으니까, 주제문을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랑 또 빗대서 얘기하는 거가, 이게, 애시당초 다 도시 얘기는 다 나오는구나. 그치? 그러네. 그럼 요거로 가자. 이렇게 이 부연 설명, 보충 설명 있잖아.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겠다. 어차피 여기는 같은 얘기를 2번 얘기한 거 근거를 우리가 삼기도 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 과일이라는 주제문을 주고 예시를 들면서 여기 딸기를 줬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나나를 줬다 칠게. 그럼 요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여기.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likewise 같은 유사의 추가 있지? 그거 가능해. 그 다음에 여기 첨가나 부연의 연결사 가능해. 이걸 다른 말로는 열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직전에 있는 거랑 같으면 안 돼. 얘랑 딸기랑 바나나는 같지 않지? 하지만 얘를 종합을 했을 때는 주제문을 공통적으로 뒷받침은 해주더라.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상이하면서도 대등하게 연결된다는 이 얘기가 서로 다른데 대등해. 과일이니까 둘 다. 그래서 보통 얘는 주제문이 2과일씩이 많아. 그래서 구체적 열거가 시작되기 전에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로 토픽 센텐스가 제시된다는 게 여기 2과일씩 이거 얘기하는 거야? 토픽 센텐스 주제문 요런 식이라고.
여기까지 되겠니, 요거?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거랑 여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유래 추가가 아까 뭐가 있었냐면요. 이거 있지? likewise, similarly,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그거를 써도 괜찮아. 둘이 섞어 쓸 수는 있어. 자, 그런데 이제 환원의 연결사를 한꺼번에 같이 보자면 그 in other words나 there is to say, 뭐 to put it another way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얘는 얘랑 서로 다른 애잖아. 근데 얘를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첨가나 부여는 요거 해석을 뭐 게다가 이런 정도 느낌이 되거든. 요게 지금 게다가요. 여기 게다가. 여기 다 게다가요. 게다가고 여기까지가 다. 그런데 그 앞에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리스 정도를 칠게. 데리스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뭐 A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는 B라는 표현이 있어. 문장인데 근데 이게 우리말로 옮겼을 때는 데리스가 즉 정도 되거든. 뭐 다시 말하면 훨씬 더 좋긴 한데 얘랑 잘 와닿지 않아. 근데 얘는 위에 거랑 다르게 요거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게 중요해. 같은 내용, 다른 표현. 이건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주제문을 보충 설명해준다. 요 차이요? 데리스 to say. 환원의 연결사라고 해요. 말씀 바꿔서 다시 한번 같은 말 두 번 하기고 얘는 보통 같은 말을 왜 두 번 하겠어? 여기가 중요하거든. 중요하니까 두 번 얘기하는 거. 이거 찻백 센텐스가 될 확률이 거의 또 뭐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eanwhile하고 in the meantime은 우리말로는 한 편에 해당되는데 장면 전환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열거가 돼요. 여기 예문을 볼게. 무슨 느낌이냐면 원더풀 훌륭하다 보는 거에 가족들이 걸어가는 거 함께 어디를 따라서 뭐 라일락을 따라서 공원이니까 지금 산책하는 거야 가족이. 그다음 부모가 어린아이를 태우는 거지. 걔네 어깨에다 어깨 태우고 가는 거고 또 뭐 하는 동안에 다른 애들은 뛰고 뭐 놀아 뭐 걔네 주변을. 그래서 일단 여기는 평화로운 공원에서 가족 모습이고 한편 이거 열거야 이것도. 한편 10대들은 음악 리듬에 맞춰 춤춘데 걔네들 뭐 카세트 플레이 이게 언제 적 거야 그지? 그리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있고 지금 뭐 얘랑 뭐야? 장면은 바뀐 느낌이죠. 가족 다니고 여기는 청소년 뭐 노인이 열거 계속 붙여주는 거잖아. 이게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하여간 얘도 열거다. 그리고 이제 독해할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 동사가 아니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병렬 구조인지. 얘가 이거 주어처럼 동사처럼 오형식 또 주어처럼 동사처럼 오형식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먼저 봤네. 얘가 이거 하고 또 뭐 얘가 이거 하는 거 보는 게 좋다. 근사하다. 뭐 그런 얘기. 됐어 여긴?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요지로 알맞은 것이 있네. 한번 해보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볼게. Attaining the life one a person want.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겠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간단하다라고 필자의 주장이 나왔는데 그게 뭔데? 이잖아. 간단한데 단순한데 그런데 역접으로 바꿨어. 역접 초반에 나왔으니까 중요하겠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틀은 원래 뒤에 장소 나오면 정착하다인데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가 아니니까 안주하다가 좋겠지 우리말로는. 걔네들의 최선보다 더 작은 것에 안주 즉 차선에 만족한데 이유가 나왔네? 그럼 인과관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최선이 아닌 차선에 안주하는 이유는 이게 주제잖아. 그래서 얘네들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하루를 시작을 올바르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요? 그럼 하루를 잘 시작하면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간단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start the day off right 이라는 게 그럼 이게 뭔데?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if가 있으면 예시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뭐 구체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요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주제문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구체화 시켰잖아. 만약 사람이 하루를 뭘 가지고 시작해? positive mindset이네. 긍정적인 정신 자세에 긍정적인 태도로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더 있을 거대. 좋은 하루, 긍정적인 하루를 가지고. 그치?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된다 해서
저거구나. 올바르게 시작한다는 게 답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모로벌이 나왔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 풀 때는 얘가 주제문이 아니었네? 얘가 사과였네? 그럼 딸기잖아. 합쳐서 주제 만들어야지 생각하면 돼. 합치면 돼. 아까 그 딸기 바나나 합쳐가지고 과일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여간 주제문은 아니었던 거야, 얘는. 또는 얘도 아닌 거 합쳐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이 하루에 접근하는 방식이지. 방법은 영향을 준다. 그 사람의 삶에 그 다른 모든 것에. 그러면 위임 문장하고 합쳐봐. 공통적으로 어떻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일단은 접근 방식 자체는 포지티브 마인드셋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위에랑 아래 차이가 뭐니? 밑에는 평생으로 이어지는 거. 이건 그날 하루로 그치는 거 차이가 뿐이에요. 이건 같지 않은 거요? 그러면 하루를 긍정적인 태도,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지? 근무 돼서 예시가 나온다. 왜냐면 일터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여기 이런 거 예시 또 나온다고 보면 돼. 저것도 예시긴 했는데 사실은 얘는 예시라기보다는 부연 설명에 더 가깝고 예시는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답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평생 좋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1번은 업무 생산성 아니고 2번 딱 좋네. 삶에 좋은 영향.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냥 무관해 사실. 그럼 내용 한번 맞춰볼게. 그래서 만약 사람이 시작을 해. 걔네 하루를 good mood, 좋은 기분으로, 즉 positive mindset으로 걔네들은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있어. 일터에서. 그리고 그것이 종종 이끌어줄 거다 보다 생산적인 하루를 사무실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날 하루 일이 잘 된다는 거네. 요거는 예시니까 이건 확실히 해서 나눠볼 수 있겠다. 우리가 하면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네.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증가된 생산성이 놀랍지도 않게 unsurprising하게 당연히 보다 나은 일의 보상으로 이끌어주고 이를테면 프로모션, 승진이나 레이즈, 임금 인상 같은 거. 그럼 이것도 위에를 개념을 예를 들어서 하루가 좋은 거를 A라는 개념으로 볼게. 그 다음에 평생 좋은 걸 B라고 볼게. 그럼 예시에서 하루가 좋은 거는 생산적인 하루였잖아. 그랬는데 승진하고 이런 건 평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임금 인상하고. 그 다음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 유도하는 거 아니야? 만약 사람이 걔네 꿈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럼 걔네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또 나왔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 즉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나돈니 보돌수가 났네. 나돈니 보돌수는 어디가 중요해? 보돌수 뒤가 중요하잖아. 그날 하루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평생의 어떤 삶의 측면에 영향을 준다 해서 역시 그래서 선택지에 삶의 얘기가 나오면서 B 얘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문을 만약에 하나만 고르세요 하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얘가 주제문은 맞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자고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이건 분석할 때 보는 거고 실제 문제 풀 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 두 문장을 합쳐서 과일 딱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가겠네. 앞에서 이제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뭐 예시 주면서 답을 다 준 거잖아. 인과관계를. 결론 재진술 유도한 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나눠서 적당히 나누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또 센소리 넓이야. 이번 센소리 감각 기관이 아니라 올가인하게 넓으네. 그 감각 신경이지.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 Specialized ending in their tissue. 티슈는 이제 그 신체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직. 그리고 엔딩은 끝이잖아. 그 특별한 끝이 있다는 게 우리 이제 한자 표현으로 하면 이제 말단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신체 조직부의 끝부분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얘가 그 pick up a particular sensation 특정한 감각을 픽업하는 건데 이 픽업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자. 픽업이 목적어가 사람이 오라는 거죠. 사람 태우고 오는 거죠. 픽업하는 거고 목적어가 과일이야. 그럼 뭐야? 픽업하는 거니까 과일을 수확하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사가 이거거든. 그럼 목적어가 저런 거야.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소리 같은 걸 수신하다. 뭐 이거 소리가 나면 소리를 수신하다. 주어가 두뇌고 목적어가 정보야. 그러면은 두뇌가 정보를 픽업 집어진다는 게 이해하다야. 지금 딱 이해해보면 한 번 정도 목적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 픽업 다 아는 거잖아.
그럼 일단 특정 감각을 뭐 신체의 말단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센서를 넓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감각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건가 봐.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없어도 if가 있으니까 예시잖아. 그치? 예시가 나오셨네. 이거 우리가 얘기를 안 했었나 혹시? 그 예시의 연결사 있잖아. 예시. 다음 파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는 당연하고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 if라든지 한번 생각해봐, suggest, imagine, 상상해봐, say 한번 말해봅시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다 예시 연결사예요. 그럼 예시 연결사는 뭐가 중요했냐면 예시 그 직전 문장이 주제문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잖아. 그럼 뭐야? 첫 문장이 주제문이었던 거야.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저걸 주제문에 보기 좀 그렇지? 설명문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예시를 들어줬어. 네가 날카로운 물체 위에 발을 내딛는다면, 예를 들어서 핀 같은 거. 그러면 피부에 있는 이 신경의 말단 부분이 그 통증 감각을 transmit, 전달을 할 거다. up your leg, 너의 다리 위로, 발바닥 찔렸으니까. 그리고 위로, 그리고 뭘로 따라서 spinal cord, 밑에 정말 외울 필요 없어. 척수를 따라서 어디까지? to the brain, 두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up을 뭐 전치사라고 하면 돼. 그지? 이렇게 다리를 따라서 위쪽으로, 척수를 따라서 두뇌까지.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이 신경의 말단 부분 자체가 아프다라는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 이렇게 올려주면 두뇌에서 판단하는 거야. 일단 뭐 그런 얘기 같네. 그 다음에 통증 그 자체는 is unpleasant. 불쾌하지만 역접이네. 그지? 이거 중요했었잖아. 역접, 대조 둘 중에 뭐냐 이거잖아. 양보라고 하지. 역접. 사실 강조까지 있네. 그것은 acting 작용하고 있다. 뭐로써 protective mechanism for the foot. 발에 대한 보호 기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니네 그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발에 저런 통증 감각 이런 게 없으면 발을 불로 지져도 난 아픈 줄 모르니까 발이 타버리는 거거든. 그 지켜준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와서 일단은 첫 문장이 1번 문장이 되게 주제문스럽네. 그지? 사실 알고 보면 저 통증 감각이라는 것 자체, 통증은 되게 좋은 거잖아. 보호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풀기로는 이 문제 해결과 직관되는 이 데리스는 뭐였어? 아까 인펙트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쨌거나 저는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통증 좋다 했어? 보호해주는 거였어. 그 다음에 you get used to the pain. get used to는 be used to랑 같은 거라 익숙해지다. 너는 통증에 익숙해져.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so capacity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with which 그것과 함께 you can avoid pain. 네가 통증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구조 파악도 좀 잘 돼야 되겠지? 이건 그래서가 맞네. 너는 통증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능력이 감소한다는데 어떤 능력? 그 능력과 함께 네가 통증을 피할 수 있는. 뭐야? 감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여기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거 안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중에 답이 있어야 되겠지. 느낌상 2번인 것 같지만 우리 3번까지 가야지 확신을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사실 이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 그럼 이게 무관한 거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 제시문에서는 이거랑 이거 더더군다나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 2번인 것 같으네. 3번까지 가야 돼. 자, 두뇌 내에서, 그지? 두뇌까지 옮겨졌잖아. nervous, 신경은 구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역이냐면 말을 통제하는 control speech. 콤마소 대신에 일단 그래서라고 해서 볼게. 그래서 너는 may well 이거 강조하는 거야. 무엇이든 상관없어. 너는 소리칠 거야. ouch라고 또는 뭔가를 소리칠 거야. 다소 덜 공손하게. 위시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봐봐라. 아까
이렇게 척수를 따라서 올라가서 두뇌까지 갔잖아. 저 통증 감각이. 그럼 두뇌에서는 이제 통증을 느껴가지고 얘가 이제 말하는 거하고 연결했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제 욕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아우치, 이제 공손하거나 이렇게 욕하는 게 나오는 걸로. 괜찮네, 이거. 그치? 그 통증에 반응하는 거잖아. 무조건 답은 2번이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건 뭐야? 올소잖아. 그럼 뭐야? 첨가나 부연이잖아. 그 두 번째 하는 일이 나오는 거네. 그럼 대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두뇌는 아니겠지? 얘가 가리키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 이거였었고, 말로 나오는 거였고, 두 번째 하는 건 뭐가 나오냐면, 모터 널브하고 연결되어 있어. 아, 이거는 지금 컨트롤 스피치하고 연결되어 있고, 얘는 모터 널브하고 서로 다른 거 맞지? 연결됐다. 저 널브다라는 건 똑같지만, 얘는 운동신경이에요. 근데 그게 travel back down the spinal cord. 그 운동신경은 다시 이동하는 거, travel 이동하다 다시 어디로? 척수를 따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그리고 근육까지 내려오네. 다리에 있는. 그래서 그 다리에 있는 근육은 이제 어떻게 돼? contract, 수축을 해. quickly, 빠르게 뭐 하기 위해서? 너의 다리를 리프트 들어 올리기 위해서 통증을 주는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 하면서 다리를 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이제 해석을 할 때 쭉쭉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사실 문법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얘가 선행사가 복수라는 거 아니야? 다리가 아니야. 이제 근육이 되겠지. 당연히 근육이 수축을 시키겠지. 다리가 수축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프로텍티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포괄적인 거라면 첫째 뭐가 있나요? 이거 말을 통제하는 거. 둘째 뭐가 있나요? 운동신경 통제하는 거 합쳐가지고 이게 프로텍티브 메커니즘, 즉 이게 밑에서 언급한 1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sensory and motor 또 나왔네. 여기 1 플러스 2 그지? 이 감각 그리고 운동신경 둘 다는 control almost all function in the body.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을 통제, 조절한다고. 즉 다시 말하면 from the beating of the heart, from A to B요. 심장 박동에서 내장의 움직임까지 from A to B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뭐 이게 또 뭐 땀 흘리는 거 그리고 just abou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 뭐 이렇게 다 나오긴 했네. 자 그래서 얘는 in other words에 너무 안 맞는 게 아까 요가 썼으니까 that is to say. 그러면 얘는 좀 전에처럼 주제문은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주제문 이거지 1번 문장. 요거 topic sentence 그치? 요거 홍합해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왜 이거 포괄해줬잖아. 사과 딸기에서 이게 과일 문장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얘는 주제문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넘버링 되기 전에까지를 도입 부분이라고 하지. 보통 이런 거 우리 말을 소재를 알려주고 주제문 주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끝까지 보충 설명, 부연 설명 열거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다.